지난 시간에 제가 뷰라고 한 녀석을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. 아마 뷰를 옛날에 보셨던 적이 있는 분들은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뷰는 기본적으로 웹 기반에서 살짝 얹어 쓸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처럼 쓸 수 있었는데 이 녀석이 왜 그렇게 됐지? 정말 그런가?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?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뷰를 바라보게 된 것은 바로 이 3.0 때부터 이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. 기존의 2.0하고 3.0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. 기존의 2.0은 그 라이브러리가 뭐 1점 때부터 계속 조금씩 변해오긴 했었지만 그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었고, 그리고 이 녀석이 다양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 만들어지는 그런 녀석은 아니었는데요. 이게 3.0이 되었습니다.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그 라이브러리의 구성이 조금 많이 정제화가 됐어요.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그런 라이브러리가 분류가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. 글로벌 API도 조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저 노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컴포지션 API, 그 다음에 싱글 파일, 컴포넌트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녀석을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이 컴포지션 API가 뭔가 추가된 기능이라기보다는 보시면 이 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API가 옵션즈거든요. 이 옵션 API를 대신하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는 녀석인데요. 그래서 2점대가 나오고 나서 이 녀석이 3점대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2점대에서부터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뭐 쓸 수 있는 그런 외부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사용됐었는데, 그러면서 이제 3.0이 되면은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때로는 옵션 API가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바뀌는 거 아닌가, 그리고 호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또 계셨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런 그 아픔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. 앵귤러가 JS에서 앵귤러 2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었잖아요. 그리고 그 앵귤러라는 녀석이 정말 인기가 많았고 뭐 대안이 없을 정도로 그 녀석이 많이 활용됐었는데 어느 순간 기가 확 꺾였죠.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처음 태생을 갖고 있다가 중간에 뭔가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그 호환 안 되는 그 부분을 만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거예요. 보시면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. 보면은 컴포지션 API가 뷰 3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뷰 위에서 쓰던 방식이 호환 가능한 거냐, 뭐 아직도 쓸만한 거냐, 그런 얘기들과 함께 내가 뷰 3을 배워야 하느냐 2를 배워야 하느냐, 또는 뭐 뷰 3을 사용하는 게 맞느냐,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죠.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질문으로 던져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뷰를 만들었던 회사에서도 그런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하이레벨 Q&A가 등장을 하죠.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갔다가는 과거에 이런 꼴이 날 수 있다는 거죠. 파이썬도 2점대, 3점대 올라가면서 굉장히 크게 달라졌고 앵귤러도 1점대에서 2점대 올라가면서 많이 달라졌죠. 그러면서 모든 코드가 호환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. 그래서 얘는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새로운 API가 그 100% 호환될 것이다. 뭐와? 현재 쓰고 있는 2점대와 호환될 거니까 거기에 바로 얹어서 쓸 수 있는 형식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.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의 피드백에 맞춰서 저희는 얘를 없애지 않기로 하겠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가 디프리케이팅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유지가 되면서 추가되는 부분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1달러고 좀 진화했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공식적인 사이트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.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잠시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방향성은 컴포지션 API가 아무래도 옵션즈 API를 좀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희를 위해서 좋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옵션즈 API가 컴포지션으로 갔을 때 이제 많은 호환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많은 어려움을 가질 것이냐, 뭐 새로 배워야 될 게 많고 뭐 어렵냐,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. 오히려 훨씬 더 단순해졌고 훨씬 더 재사용률도 높아졌고 훨씬 더 깔끔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옵션즈 API를 쓰다가 그다음에 컴포지션을 보시게 되면은 훨씬 쉬운데 이걸 왜 걱정했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희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뷰 3에서 옵션즈 API와 컴포지션 API를 두 개를 다 끌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둘 다 뷰 3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보니까요. 일단 사용 방법 자체는 둘 다 가져가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도 두 가지 방식을 다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.
일단 최종 목적지는 컴포지션 API를 많이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, 일단 옵션즈 API도 과거의 호환성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기존의 노하우들을 그대로 얹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, 일단은 옵션즈 API를 기반으로 설명하다가 뒤에 다시 한번 컴포지션을 바꿨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옵션즈 API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지 뭐 완벽하게 변화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가 뷰에서 기본적으로 만들게 될 뷰 오브젝트 이런 것들도 생성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.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과거에는 이제 뷰라고 하는 녀석을 new 하는 방법으로 이제 뷰 컴포넌트 또 뷰 앱을 만들었었는데, 이제는 create 앱이라는 그런 정적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포지션 API들이 등장을 했고요. 이제 여기 뭐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후킹, 그 다음에 뭐 셋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것이 옵션시 API하고 많이 겹쳐요. 왜냐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요.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개가 둘 다 공존하게 되고요. 뿐만 아니라 두 개를 섞어 쓸 수도 있게 했다. 그러니까 여기에다 얘를 얹어 써도 되고 여기다 얘를 얹어 써도 되고, 심지어는 둘 다 원하는 대로 이제 써도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제 그거 전 되게 싫어하거든요. 왜냐면은 둘 다 가능한데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이드가 없게 되거든요. 누군가는 막 이렇게 섞어 쓰고, 누군가는 얘를 주로 쓰고, 누군가는 쟤를 저렇게 쓰고, 누군 막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갈팡질팡 이렇게 쓰게 되는 코드는 결과적으로 유지보수하거나 팀 작업을 하거나 같이 표준을 맞춰야 하는 경우에는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. 그래서 옵션즈 API는 기본적으로 갈 거면 옵션즈로 가고, 그 다음에 컴포지션으로 갈 거면 컴포지션으로 가고,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. 둘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옵션즈 API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컴포지션으로 바꿔볼 생각입니다. 빌트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화면 제어를 위한 그러한 지시자들이 있는데요. 여기에 뭐 데이터 바인딩이라든지 그런 등등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. 거의 비슷하고요. 그 다음에 싱글 파일 컴포넌트, 이 부분이 컴포지션과 연관해서 이제 많이 추가된 녀석이죠. 쓸만한 녀석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루게 될 API 전부예요. 이 API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거의 상당 부분을 아마 커버하게 될 것 같고요.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공부하시다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거나 또는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녀석이 이제 존재하는 사이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vue.js.org입니다. 거기 사이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Vue.js에 대한 2점대와 3점대에 대한 API에 대해 설명드렸고요.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 Vue.js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사용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아주 심플한 그 계산기, 덧셈 계산기를 준비하고, 그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DOM으로 직접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Vue.js를 쓰지 않았을 때 상태 코드가 어느 정도인지, 그 다음에 Vue.js를 썼을 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2점대와 3점대 이렇게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